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외도가 부수는 것 관련 내용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부부의 삶을 부숩니다. 그것도 한순간에 부수죠. 이에 외도와 직면한 부부는 희망도 기대도 포기합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지고 무기력과 허망함에 빠집니다. 제 생각에 부부가 살며 가장 힘든 인생 사건은 외도라고 봅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던 부부도 외도 사건과 직면하면 허물어지죠. 아무리 알콩달콩 살았던 부부도 외도 사건 앞에서 허물어집니다. 따라서 외도와 직면하지 않은 분은 이런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외도 행위자도 잘 모르죠. 오직 외도 피해자만이 이런 고통을 압니다. 여기서부터 외도 문제 해결은 어려워지죠. 외도 피해자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다고 하는데 외도 행위자는 왜 빨리 잊지 못하느냐고 닥달하죠. 외도 직면 후 두 사람의 고통 지수는 다르고 고통에 대한 민감성과 온도 역시 다릅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외도가 몰고 오는 후폭풍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세 가지만 이야기해 봅니다. 제가 언급하는 세 가지는 역설적으로 외도 문제 해결에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외도는 부부의 신뢰감을 허뭅니다. 평소 굴뚝같이 믿고 살았던 부부도 외도 직면 후 신뢰감을 상실하죠. 그것도 급속하게 상실합니다. 신뢰감을 상실하니 남는 것은 불신감 뿐입니다. 이에 외도 피해자는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외도 직면 후 이런 모습은 정상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6개월, 1년 등 길어지기 시작하면 성격적으로 편집성 성격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의부증과 의처증으로 이어질 수 있죠. 망상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도 직면 후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감 회복입니다. 신뢰감 회복은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언행일치의 삶, 투명하고 개방적인 삶이 담보될 때에 부부의 신뢰감은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외도 피해자가 외도 행위자의 스마트폰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기분 나빠하는 외도 행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배려와 양보가 있어야 그나마 외도 피해자는 낮아진 신뢰감을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 직면 후 부부에게 주어지는 과제는 신뢰감 회복입니다. 둘째, 외도는 자존감을 하락시킵니다. 외도 직면 후 외도 피해자는 자존감이 떨어지죠. 외도 행위자는 이미 자존감이 떨어졌기에 외도 행위를 합니다. 결국 부부는 자존감에 있어서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이에 감정 조절도 쉽지 않고 무슨 말만 하면 공격적, 비난적, 파국적 말을 합니다. 낮은 자존감이 언행에 그대로 반영되죠. 심지어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것도 낮은 자존감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가정폭력에는 외도 행위자의 가정폭력도 있지만 외도 피해자의 가정폭력도 있습니다. 외도 직면 후 가정폭력이 벌어지면 이미 생긴 혹 하나에 다른 혹이 하나 더 생기죠. 문제 해결이 더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외도 직면 후 부부는 자존감 회복을 해야 합니다. 자존감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심리적 상처와 아픔에 대한 치료죠. 몸과 마음이 아픈데 자존감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존감 수업을 통해 높은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으로 회복하고 유지하는 지혜를 배우고 익히며 실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도는 심리적으로 죽음을 몰고 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외도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최악으로 만들죠. 이에 평소 건강한 심리적 상태, 정서적 상태를 유지하던 분도 배우자의 외도 앞에 쓰러지고 허물어집니다. 심리적 죽음을 맞이하는 고통을 맛보죠. 이렇게 되면 우울과 불안, 두려움과 분노 등 부정적 감정이 마음을 지배하고 어떤 자극으로 부정적 감정이 요동치면 이를 통제하거나 제어하지 못합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은 삶으로 이어지죠. 이런 삶은 외도 피해자뿐만 아니라 외도 행위자에게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특히 감정 기복은 예약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에
부부의 삶은 불안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도 직면 후 부부가 매일 다투고 싸우는 이유 중 하나는 시도 때도 없이 외도 피해자가 감정을 폭발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표면적으로 외도 때문이지만 이면적으로 심적 안정감이 없기에 발생하죠. 심적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은 감정 억압이 아닙니다. 참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 표현이 답입니다. 그런데 외도와 직면한 부부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감정을 억압합니다. 감정에 대한 소통과 대화를 시도하더라도 의사소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죠. 외도 행위자는 자기 방어에 몰입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의사소통이 서툽니다. 외도 피해자는 감정 노동만 할 뿐 정확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에 부부의 의사소통은 최악을 맞이하죠. 결국 외도 문제 해결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됩니다. 외도는 부부에게 핵폭탄 같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외도라고 해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듯이 인간이 만드는 모든 문제에는 대다수 답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다만 낙심하고 좌절하며 실망하여 미리 포기하지 않을수록 외도 문제를 해결하죠. 또한 외도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고 외도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야만 외도 문제를 해결합니다. 혹 외도와 직면하였다면 부정적이고 파국적 예언은 멈추시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을 찾으세요. 부부의 집단지성으로 불가능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외도 직면 후 부부가 함께 노력하고 부부가 함께 변화를 시도하며 부부가 함께 성숙해야 외도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할 수 있고 추가적인 외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외도 직면도 죽을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외도와 직면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불행 중 불행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